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청약자한테 정말 좋은 소식 나왔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사전청약 결과 아시죠?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평균 15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의정부 우정지구 제외하면요 거의 20대1 경쟁률 가까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공공분양과 같이 진행됐던 신혼희망타운은요 6개 지구에서 평균 경쟁률이 2.9대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성남 낙생지구는 위치도 좋은데 2.7대1 경쟁률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 같은 청약 과열 상황에서 공공분양이 2.9대1 경쟁률이라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욕 많이 했어요. 자, 이 신혼희망타운 제도는요 2017년 10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 당시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제도가 처음으로 알려진 거예요. 자, 이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도 좀 독특합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꺼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중산층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층,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요 분양형, 임대형 두 가지 형태로 공급돼요. 지금도 한 단지 안에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공급하고 그 이후에 행복주택으로 임대형도 공급을 합니다. 면적은 거의 같은데 임대형이 재밌어요. 10년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희망타운 공급 규모가 얼마나 잡혔다? 10만호예요. 분양형만 10만호로 공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공공분양이나 행복주택을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결과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혼희망타운은요 실패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이에요. 자, 요즘 집 없어 결혼 미루는 신혼부부가 많으니까 이거 공급하면 좋아하겠지. 그런데 신혼부부가 어떻게 생각한다? 작아서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작길래 요즘 같은 상황에서 경쟁률이 3대1도 안 나왔냐? 주택 면적 23평 이하로 공급했다는 겁니다. 25평도 아니에요. 23평 이하로 공급한 거예요. 55타입을 공급하니까 방이 딱 2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혼희망타운, 신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은 공급자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혼이 사는 집? 그러면은 신혼부부가 사는 집은 신혼부부 둘이 있고 갓난아기 한 명 있겠네. 그럼 이런 면적이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탁상행정으로 공급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당첨되려면은 자녀가 많아야 가점을 부여해요. 아니, 그러면은 자녀 크면 어떻게 하라고? 자녀 둘 있는 집 어떻게 하라고? 당시 국토부가 추진한 가장 황당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거 사다리 정책이었던 거죠. 연령대별로 수요층대별로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혼부부가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이런 주택을 공급하고 큰 자녀가 크고 자녀가 많아지게 되면 옮겨갈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 황당한 거죠. 사람이 한 곳에 정착을 하면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주택을 옮겨가면서 주택을 갈아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만든 적 있어요. 주거 사다리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평생 살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거쳐갈 집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자, 면적 외에도요 주택 수요자가 싫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먼저 공공분양이라서 요건이 엄격한 건 이해를 하는데 자산 요건에 전세 보증금을 추가시켜버려요. 그래서 3억 1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면은요, 이 전셋집에 대출이 없다? 그러면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전세 보증금이 많아서. 자, 그러면은 분양가라도 싸냐? 안 싸단 말이에요. 복정 2지구 같은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에 있는 자산 요건 중에서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임대주택은. 그것을 분양주택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 분양 넣었는데 이런 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포함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더욱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부담입니다. 무조건 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요. 물론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자가 싼 건 아는데 일단은 분양주택을 넣는 거잖아요. 분양주택.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분양주택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주택 공급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수익 공유형이라 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내 집 갖고 싶은 사람한테 별로 선호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 같이 공급하니까 누가 신혼희망타운 넣겠습니까? 공공분양 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바닥이에요. 3대1 이하면 미달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신문하고 가까운 물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대규모 미분양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아파트 부지로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래서 탁상 행정이 무서운 거예요. 공급자 위주 정책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공급자가 이런 거 공급하면 시장이 잘 먹히겠지, 부동산 시장이 바뀌겠지, 안 먹혀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큰 면적으로 분양 형태로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1도 안 되는 신혼희망타운 경쟁률 가장 중요한 면적부터 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이 언론들이 올 초부터 계속 있었는데 국토부가 안 바꿔요. 신혼부부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계획한 걸 바꿀 생각을 일절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개선안을 첫 언급을 했습니다. 저 몰랐어요. 국토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고요. 여기에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출연해서 유자녀 신혼부부를 위해서 더 넓은 면적을 공급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형편역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자, 추가로 공공분양의 중형면적 확대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직접 공급하는 물량도 중형평형을 더 늘릴 것이다.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 이번에 3차 사전 청약에서 교산지구하고 양주 회천지구가 있는데 전부 다 전용 59제곱미터 이하였어요. 게다가 교산지구는요, 51제곱미터를 무려 322가구나 지원하. 아우, 답답해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못 세워요. 자, 이게 왜냐면은 왜 국토부가 제가 답답하면은, 자, 솔직히 이게 노영호 국토부 장관의 잘못은 아니에요. 김영미 국토부 장관 때 지정을 했고 사업 추진도 그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가 평형 선호도 조사도 했거든요. 선호도 조사했는데 다 중형 면적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중형 면적 늘리겠다 그래 놓고 그 전에 추진됐던 건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양주 회천 이 전용 59제곱미터는 미분양 날 겁니다. 미달 수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1 타입도 경쟁률 되게 낮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일단 바꾼다고는 했잖아요. 자, 그럼 이게 4차 사전 청약 12월 달 공급 계획부터 적용된 것인가? 자, 그런데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유튜브만 보면 정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노영호 국토부 장관 신혼희망타운의 중형평역 공급 확대에, 자, 기사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다? 내년 이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편형은 가급적 축소하고 선호도 높은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중형 평형을 확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74나 84 타입도 나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국민 주거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에서도 중형주택 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이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의미하는 거면은 제가 볼 땐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제 좀 해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공분양의 중형 면적을 15%에서 30%를 확대하기로 한 거는 이미 1년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때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 시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최대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확인은 안 되지만 기왕 할 거면 중형 면적 50%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너무너무 늦긴 했지만 내년부터 소형 신혼희망타운 안 볼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전용 55제곱미터 이런 거 안 보고 전용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타입의 신혼희망타운이 나오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만호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고 제가 볼 땐 이 중에서 최소 1만호 이상이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제발 최대한 빨리 중형 면적 중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자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가격 전망 부분과 부동산 관련 세금,
청약과 향후 공급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교과서로 미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